너무 제가 그동안 설교를 굉장히 크리틱한 것들을 다루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체적인 것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까 그러나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은 음식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가렵부분 기별 2권에 우리가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 태도는 그 집회에 참석한 자들에게 사려 깊고 이성적인 정신을 갖게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시위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순한 잡음과 외치는 소리는 성화의 증거가 아니며 성령을 부어주신 증거도 아니다. 그대들의 난잡한 시위는 다만 불신자들의 마음에 혐오감을 갖게 할 뿐이다. 그러한 시위가 적으면 적을수록 배우 역할을 하는 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을 위하여 더욱 유익된 일일 것이다. 이상스러운 행동, 혼란, 소동 등은 불신자들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마치 광신자들의 무리처럼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리하여 편견이 생기게 되어 영혼들이 이때를 위한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진리를 증거할 때에 저들은 거룩하고 현명한 침착성을 나타낼 것이며 혼란의 폭풍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혼란의 폭풍을 일으키지 않는 현명한 침착성, 그 다음에 그대들이 묘사한 것과 같은 일들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에 있을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온갖 기괴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큰 소리로 외치며 드럼과 요란한 음악 소리가 들리며 춤추는 광경을 재현할 것이다. 이지적인 인간의 감각들은 혼란을 일으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저들은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성령의 역사라고 부른다. 성령께서는 결코 잡음의 형태와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다. 이것은 이때를 위한 순결하고 성실하고 고상하고 고결하며 성화시키는 진리를 무력하게 하기 위해 교묘한 방법을 은폐시키려는 사단의 발명품이다. 지난 정월에 나에게 보여진 바 우리 장막 집회에 있을 사업을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악기들을 사용함으로 난잡한 음악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때를 위한 진리는 영혼들을 회개시키는 사업에 있어서 이런 종류의 일들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집사님 시대의 소망 가져오셨어요? 아까 그거 좀 갖다 줄래요? 갖고들 안 했는데. 그래서 증언보감이 여기 없어서 제가 못 가져왔는데 증언보감 2번에 보면 악의 모양이라는 챕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태의 악의 모양,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그러한 집회에 참석하고 오신 분들이 그냥 지쳐가지고 춤추고 뛰고 노래하고 웃고 웃음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것들을 하고 또 즐겁게 해야 된다고 박수치고 춤추고 뛰어놀고 목소리가 쉬고 감기가 들려가지고 그렇게 에덴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집회들을 갔다가 오고 이제 갔다 오면 얘기들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쳐가지고 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쳐가지고 병든 닭처럼 이렇게 하고 왔느냐.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거기서 뭐 기뻐야 뭐 암이 낫는다고 그러니까 뭐 즐겁게 펄펄 뛰고 노래하고 춤추고 웃고 그랬더니 너무 지쳤다고 그래요.
그는 자기의 백성들이 속임을 당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 죄 중에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지금 침례 요한의 얘기입니다. 그는 그들을 깨워서 더욱 거룩한 생애로 인도하기를 갈망하였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주신 그 기별은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여 무감각 상태에서 깨어 자신들의 큰 악행 때문에 두려워 떨도록 계획된 것이었다. 복음의 씨가 뿌려지기 전에 마음의 밭을 갈아야 했다. 그들은 예수께로부터 고침받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죄의 상처에서 오는 위험에 대하여 각성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발림말을 하도록 당신의 기별자를 보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치명적인 안전 속에 빠뜨리려고 평화의 기별을 주지 않으신다. 그는 범죄자의 양심에 무거운 짐을 두어 그 심령을 해오의 화살로 찌르신다. 섬기는 천사들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제시하므로 하나님의 필요를 더욱 느끼게 하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는 외침을 촉발시킨다. 그때에 굴욕을 준 그 손이 통회하는 자를 일으킨다. 죄를 책망하고 교만과 야심을 부끄럽게 한 그 음성이 아주 부드러운 동정의 말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는다. 그래서 마지막에 무리의 표상으로 침례 요한과 엘리야의 그 기별을 주시고 침례 요한은 마지막 우리 세대의 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의 왕의 엘리야의 기회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엘리야는 헤롯 왕이 그 자기 동생 부인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 한마디의 말을 했다가 그 말만 안 했으면, 그 한마디만 안 했으면 목 잘려 죽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 네, 침례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한마디 때문에 그가 뭐 그 왕이 그러는데 뭐 그러니라 하고 그냥 내쳐둘 수도 있었지만 그 한마디 때문에 침례 요한이 목뱀을 당했습니다. 그랬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들을 때 많은 혼돈과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 많은 것들을 익숙해 있는 그런 삶 속에서 혼돈이 일어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옳은지 분간이 잘 안 되고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읽으시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과 양심 속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고,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교회 지도자들 되시고 교회에서 큰 일꾼들로 일하시는데 어느 때까지 멜로스의 그 우유부단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보면 어떤 분들은 똑같은 강의를 하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통회를 하는가 하면 세 부류로 나타나는데, 한 부류는 굉장히 저를 비난하고 욕하고 극단이라고 하고 너무 치우쳤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냉담한 부류예요. 거의 관심도 없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저하고 같이 있는 의사분이 자기는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다요. 피스메이커. 어디 가든지 누구하고도 평화롭게, 그렇게 화평스럽게, 좋게, 그러한 관계를 맺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 그건 참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아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게 분명히 같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행함,
이것이 동시에 가는 거죠. 예, 이것이 하나만 강조된다든가 치우쳐 있다면 그거는 정말 복음이 아닙니다. 쪽복음은 진리가 아닙니다. 더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행함, 예. 그래서 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음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커피에 대해서 많은 퀘스천들을 갖고 커피 관장 이런 문제들 가지고 굉장히 퀘스천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커피 한 잔에는 80mg 카페인이 들어있고요. 차, 탄산 음료에 보통 5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초콜릿도 물론 카페인이 들어있고 거기에 화학 물질은 그 코코아 같은 그런 것에 알칼로이드라는 그렇게 강력한 그러한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데 테오브로민, 테오필린 이런 화학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것들은 우리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사량은 70컵을 한꺼번에 마시면 사람이 죽습니다. 70컵. 그래서 카페인은 뇌 속의 멜라토닌 생산을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에 대해서 여러분 다 들으셨죠? 우리 잠이 오게 하고 송가선, 우리 뇌의 송가선에서 멜라토닌이 억제 효과는 6시간 내지 9시간 지속됩니다. 우리가 카페인을 마실 때. 그래서 이것은 1994년 케넷 라이트 주니어 박사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임신 여성들이 먹게 되면 체중 미달아를 낳고요. 유산이 잘 되고 태아 손상. 제가 임신한 여성들과 임신해서 커피를 마시면서 낳던 그런 분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다 미숙아예요. 저체중. 그리고 이런 어떠한 이상이, 몸에 이상이 있어요. 어떤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계속 쓰러지고 잠을 못 자고. 그래서 그분을 계속 병원에 가도 뭐 온갖 검사를 다 했는데 이상이 전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카페인을 마신 분들의 특징이 몸은 이상하고 문제가 있는데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나 엑스레이를 찍거나 무엇을 검사를 해도 나타나지를 않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 통풍 환자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마시고 통풍이 오고 그런 문제가 있고 불면증에 걸리고 불안정하고 불안증을 갖고 잠을 못 자고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괴로움 속에 있는데 가서 검사를 안 하면 다 이거는 신경성으로 의사들은 다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임신한 그 여자분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미국 여자분이었는데 내내 커피를 마신 분이었어요. 계속 커피를 마셨는데 이분이 임신을 하니까 이제 커피를 끊어야 되겠다고 커피를 끊는 다음부터 계속 쓰러지고 남편이 일 갔다 오면 부엌에서 그냥 쓰러져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뭐 차에다 얼른 들어 앉혀가지고는 병원에 달려가고 그런 적이 수없이 많대요. 그러면 가서 검사하고 다 조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나타나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번에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커피를 엄청 마신 사람들이 특히 미국 사람들은 아침 모닝커피 다 블랙으로 많이 마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자기는 너무 괴롭고 문제가 심각한데 가면 검사가 안 나타나니까 이거 계속 신경성의 무슨 환자로 그렇게 치부하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무슨 정신병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자로 취급하면서 계속 약물을 투여하면 그 약의 부작용으로 실제적으로 병이 또 생겨납니다. 그러한 쳇바퀴 돌듯이 연쇄 반응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그리고 기억 과정에 쓰이는 효소가 파스포다이아에스테레이스라는 그런 효소가 있는데 이것을 카페인이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기억력을 계속 상실해버리고 학습과 기억력 발달 과정에 이 효소가 작용을 해야 되는데 카페인을 계속 커피를 마시게 되면 이 효소들이 억제돼서 기억력이 없어요. 자꾸 잊어버리고 건망증이 심하고, 그래서 카페인은 뇌세포에 해를 끼치며 동물들이 이것을 먹였을 때 능력과 기지가 감퇴되고, 그래서 해충도 이것이 퇴치하죠. 식물들 이렇게 키울 때 해충을 막기 위해서 이거를 갖다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에게 먹어서 실험했는데 기지와 능력들이 아주 감퇴되고, 아인이나 노인은 뇌 기능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굉장히 무뎌져요. 무뎌지고 하루 6잔의 커피는 심장마비 확률이 2배나 늘어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비행기, 미국 사람들 자가용 비행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자가용 비행기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그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교통이 자꾸 막히니까, 트래픽이 심하니까 자기들 이 자가용 비행기, 경비행기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추락사고로 굉장히 미국 응급실에 많이 와요. 미국은 그래서, 한국은 그게 없는데 샥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 병원에는 대부분 이 옥상이 비행기가, 경비행기들이 착륙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웬만히 큰 병원들은.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고 그러면 빨리 가서 응급으로 비행기가 떠가지고 가서 환자 실어오고, 비행기 추락으로 뭐 어디 바닷속에도 빠지고 이러잖아요. 그 낙하산 따고 내려오지만 거기 가서 비행기를 띄웁니다. 응급으로. 그래서 한 팀이 있어요. 항상 대기하면서 응급 전화가 오면은 그 팀이, 간호사, 의사 그 팀이 딱 있어서 경종을 울립니다. 그러면 딱 모여가지고 비행기 타고 떠납니다. 그래서 옥상에 그 장치를 다 해놔요. 그래서 이것들은 DNA 손상을 일으키고, 그래서 아이들이 기형아, 박야가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요. 그 다음에 이것이 심하면 암으로 변합니다.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그래서 유전적인 비정상적인 그러한 세포를 생산을 합니다. 뇌 세포는 저장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ATP 에너지가 과도로 소비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커피를 마신 사람이 정신을 차려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그 기운이 떨어지면 쫙 깔아앉으니까, 그 깔아앉는 그 기분이 싫으니까 또 커피를 또 마셔야 돼요. 계속 이러면 그 우리 엔진에다가 무슨 나프탈린을 한 것 같이 다 타버립니다. 나중에 이 모든 체력과 기운이 완전히 소탕돼 버려 가지고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갑니다. 우리 병원에, 에덴 병원에 있을 때 제가 유방암에 걸린 분들을 보면요, 대부분 커피 중독자야. 커피를 너무 좋아했고, 그 다음에 초콜릿을 좋아하는 분, 이 차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분도 제가 유방암 환자만 왔다 하면 항상 물어, 차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커피 이걸 좋아하면 뭐 거의 100%예요. 100%. 그리고 대부분이 유산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인공 유산을 많이 하신 분들이 대부분 유방암에 걸리는데, 유산을 하게 되면
77%가 유방암에 걸려요. 쥐실험에서 그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냥 자연 유산이 된 경우에는 그것을 다 자연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정을 이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방암이 걸리는 것은 그래서 유산을 해서도 물론 많이 걸리지만 여자분들이 갱년기에 굉장히 이 증상들이 나타나죠. 얼굴이 막 화닥화닥 한다든가 저린다든가 불안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으니까 그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우리 몸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근육과 이 뼈에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골다공증도 생기고 이렇게 노인 되면은 빡빡 말라서도 배가 뻘뚝 나오신 분들이 있죠. 그것이 칼슘을 다 이렇게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그리고 얼굴이 미워지고 피부가 고왔던 것이 쭈글쭈글해지고 피부도 미워지고 그것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기 하신 분들은 에스트로겐 호르몬들을 많이 먹죠. 그리고 갱년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처방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한 60, 70 이렇게 80에도 유방암이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 갱년기 때 그 증상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먹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에스트로겐에 노출되어 있던 유방이 이제 유산이 되면서 그 노출된 세포가 그 에스트로겐에 한번 노출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그것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유방암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유산은 유방암의 최고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물 안 마시는 거. 여성들 장기로서 가장 물이 많이 필요로 하는 데는 물론 뇌가 중요한 85%의 물을 가지고 있지만 여성들은 유방, 남성들은 전립선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물에 대한 갈급한 그것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연세가 많아지면서 물을 많이 먹고 싶지도 않고 주어도 잘 안 먹어요. 한 모금. 지난번에 할머니 물 주니까 한 모금 딱 마시고 그게 먹기 싫어하고 아무리 몸에서는 굉장한 탈수에 있는데도 전혀 목마름이 없고 갈증이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물은 그냥 갈증이 날 때 조금 먹지 그러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러나 이미 갈증이 나고 입술이 마르고 모든 것이 마른다면 엄청난 탈수입니다. 탈수예요. 근데 그걸 그러면서도 목이 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 정도가 아주 심해서 병원에 이제 특히 양로원에서 이제 응급실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완전히 인사불성이 돼서 옵니다. 눈도 못 뜨고 완전히 이유도 몰라요. 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갑자기 그냥 막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그래서 피검사를 해도 별 이상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저는 양로원에서 이제 이렇게 실려온 분들을 보면은 인사불성으로 완전히 계속 자는 거예요. 계속.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질 못해요.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링겔을 들이부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몇천 cc를 줘도 몇 리터를 줘도 소변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소변을 며칠 못 봤느냐 그러면 한 3일 정도 못 봤다는 경우가. 그러니까 소변을 그 호스를 껴서 소변이 찼는데도 못 나오는가 해서 소변을 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분명한 탈수입니다. 그런 노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제가 장애자 병원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하러 가서 진료하고 그 애들 진찰하고 이제 그러느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갔는데요. 그 장애 아이들은 그 몇백 명 아이들이
누가 물을 특별히 갖다 먹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오줌 싸고 똥 싸고 이러니까 그 일하는 분들이 그게 싫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물을 먹이는 거를 귀찮아하고 그러죠. 그리고 바쁘고 그러니까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면 이 여자아이들은 뭐 유방이 다 있으니까 저기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아이들이요 여자 유방같이 생겼어요. 이 장애자 병원에 가서 딱 애들 옷을 벗겨가지고 보면은요 여자아이 이상으로 유방이 커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거의 99%가요 유방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참 그걸 사진을 찍어오고 싶었어요. 근데 차마 사진을 못 찍었는데 거의 99%가 그 현상이 있어요. 물 안 먹으면 남자들도 유방이 여자같이 큽니다. 이 유방은요 굉장히 수분을 함유하는 그러한 장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도 이 전립선에 이제 남자들 보통 뭐 그 정도로 여기 애들은 굉장히 심각한 정도로 물을 안 먹은 정도고 그러니까 소변을 보면 완전히 이런 색이 나옵니다. 이런 색. 완전 커피색이 나와요. 이 애들 또 어떤 애들은 다 기저귀 차는 애들이죠. 기저귀가 하루 종일 뽀송뽀송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뭐 온갖 병이 다 있어서 온갖 약을 다 먹고 그러는데 그 장애 아이들을 대부분 보면요. 그 어머니가 제가 같이 계신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엄청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물을 전혀 안 먹고 우유가 좋다니까 우유만 1갤런씩 먹은 거예요. 그런 분이 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아토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이렇게 지나온 경력을 쫙 그 히스토리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고 아이가 임신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걸 들으면요 딱 진단이 나와요. 뭐 다른 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어릴 때부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그 엄마가 임신했을 때부터 잘못 임신 관리를 한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탈수였기 때문에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탈수 현상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멋모르고 엄마들은 그것도 모르고 뭐 무슨 문제만 있고 감기만 들어도 약 먹이고 피부병에 기저귀 차면 애들이 피부병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나 애들이 정상적인 면역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인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은 아이들은요 그런 피부병이 잘 안 나요. 나도 금방 이제 젖은 기저귀를 몇 시간 안 갈아줬으면 날까? 정상적으로 애들 기저귀에 막 나는 거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애들이 영양 부족, 물 부족으로 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정말 채식으로 잘 키우는 아이들은 그런 거 한 번이 안 나고 한 번도 침을 흘려서는 안 됩니다. 침 흘리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옛날에 어른들은 침을 많이 흘릴수록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상적인 아이들은 한 번도 침을 흘리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침을 흘리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무언가 부족하고 뭔가 잘못된 증상으로 나타난 것인데 모든 아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데 침 흘리는 거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저귀 그 피부병 생기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토피에 걸려요. 아토피에 걸리고 이제 많은 아토피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우유를 좋아하죠. 우유 단백질, 특히 동물성에서 오는 단백질을 그런 아이들에게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탈수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엄청나게 면역력도 떨어져 있는 아이들한테 또 뭐예요? 우유를 먹이잖아요. 모유를 먹이지도 않고 우유를 먹게 되면 그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뭔 단백질하고 똑같으냐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이것들도 다 단백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면역계에서 그것이 바이러스인지 박테리아인지 아니면 그냥 단백질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인식하고 그 우유 단백질을 계속 이 면역계에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공격해서 쏟아내는 그 화학 물질이 있어요. 그 백혈구가 T인파구가 가서 균을 이렇게 잡아먹기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이 인파구들은 화학 물질을 내요. H2O2라는 과산화수소를 내요. 오존이라는 그런 화학 물질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산화수소 하면 소독약이잖아요. 소독약에 우리가 균을 죽이려면 소독을 하듯이 그래서 과산화수소도 쓰잖아요. 소독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 임파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그 자체에서 뿜어내는 게 이 과산화수소예요. 과산화수소를 자꾸 뿜어내는데 균이 아니기 때문에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뿜어내는 정도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뿜어내는데 H2O2를 뿜어내는데 단백질이 뭐 죽나요? 그게 생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계속 뿜어내니까 그 뿜어내다 보면 너무 그 독소 H2O2 과산화수소가 너무나 몸에 넘쳐나니까 그것이 피부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아토피, 알러지 이런 증상들입니다. 태열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으로 태열이 없어야 되죠. 갓난이 때 태열 난다고요. 물 부족? 그 아이들이 몸에서 엄청난 독소로 인해서 몸이 그 감당을 하다 못해서 피부로 그 독소들을 다 뿜는 것이 태열입니다. 그리고 열도 나고 막 이러죠. 그리고 피부 막 돋고 볼겋고 엄청난 탈수. 이것들은 뭐 뱃속에서 태에서 그런 것이 전혀 그게 아니에요. 생리학적으로 너무 사람들이 모르고 소아과 의사한테 가도 그 원인을 모르고 그저 태열나도 약 주고 그런데다 또 독소 집어 또 넣죠. 물을 먹여야 할 판에 더 독소를 갖다 넣으니 지금 독소 때문에 태열이 나고 그게 몸에서 신장에서 콩팥에서 처리하다 못해 간에서 그 독소를 처리하다 못해 소변 대변으로 처리하다 못해서 그것이 넘쳐나서 피부를 뚫고 나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약을 집어넣으면 그 독소를 또 집어넣으면 얼마나 간에 손상을 입히고 신장에 손상을 입히고 정상세포가 얼마나 돌연변을 일으켜서 다른 질병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이트분이 그랬죠. 약을 먹으면 그게 없어지는 것 같은데 다른 것으로 다른 질병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열이 나는 거 있죠. 열 나죠. 감기 들으면 막 열이 나고 그 다음에 막 어떤 때는 설사가 나고 이것은 우리 몸의 정상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증상인데 이 증상을 자꾸 타일레놀 먹고 아스피린을 먹어서 열을 꺼버리면 몸에서 그 독소를 다 태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죠. 아우 선생님 여기 오늘 아파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가 아파요. 왜 여기가 아파요? 한 17군데 돌아다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선생님 제가 여기 암이 생겼나 봐요. 암 환자들이 되게 이제 그러거든요. 암 환자들은 암 자체에서 어마어마한 독소가 풍겨납니다. 암 세포도 대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대사로 풍겨나오는 그 독소들이 있어요. 노폐물 독소들은 우리 간이나 신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그것을 다 처리해서 없애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간암이 걸렸다든가 신장암이 걸렸다든가 무슨 이유로 뭐 항암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마취, 약 이런 것으로
간이 엄청나게 약해져서 해독작용을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서 그 독소를 처리가 안 되니까 그 독소들이 막 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이 소마티드 프리오몰픽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한 미생물, 아주 박테리아보다도 적고 그 다음에 우리 세포보다도 작은 그 미생물들이 떠다니는데, 그리고 또 우리 몸속에 금식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하면 굉장히 독소가 많이 풍겨 나오는데, 그것들은 뭐예요? 프로테아제라는 효소가 나와서 우리 몸에 세포로 구성되어 있던 그런 조직들을 다 다시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살은 빠지는데 몸속에 그 분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독소가 차면서 그 분해된 물질, 그러한 단백질이 떠다니면서 일으키는 것들이 알러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약을 먹고서 햇볕에 나가서 이렇게 뉴스타트 한다고 햇볕을 쬐이고 다니면 어떤 분들은 막 뻘겋게 피부병이 생겨나요. 그런 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온 그 약품과 햇볕과 어떠한 반응, 생화학적인 반응이 몸에서 일어나면서 그런 것들이 이상한 그 물질을 풍겨내면서 그것이 피부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항암을 하시는 분들은 그늘로 다니라, 모자를 써라 이러는 이유가 이 태양열을 받을 때 이상한 몸의 생화학이 바뀌면서 그런 피부병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독소들이 대부분 그 pH를 보면 산성 쪽이에요. 굉장한 산성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우리 몸은 약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죠. 7.34에서 7.45 정도. 그런 약 알칼리성을 유지하고 있는 세포가 정상적으로 있는데, 이러한 독소들이 몸에 들어와서 몸에서 생겨나서 그 독소들이 자꾸 이런 세포들을 대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빙초산에 살이 닿으면은 살이 타요, 안 타요? 화상을 입어요, 안 입어요? 그런 현상이, 그러한 산성, 이거는 아주 빙초산은 강한 산성이지만 그보다는 좀 약한 산성, 요런 것들이 몸에 그 독소가 산성인데, 그런 독소가 쌓이니까 요것들이 군데군데 가면서 이 세포 같은 데를 자꾸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경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여기도 아프다, 여기도 아프다, 저기도 아프다 이러는 분들이 17군데 다니면서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거기에 무슨 종양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러한 독소가 아주 산성이기 때문에 군데군데 가면서 이게 대는 거예요. 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픔으로 느껴지는 건데, 사람들은 아프다 하면은 또 그 화학약품을, 그 독소를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추신경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아픔과 통증들은 우리가 진통제를 먹거나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가셔요. 그러다가 이 통증이 자꾸 심해지다 보면 트레시홀드라고 그 문턱이 높아져요. 점점 문턱이 높아지면 그것이 이제 뇌에서 그 통증을 관리하게 돼요. 통증을 뇌에서 관리하다 보면은 절대적으로 어떠한 마약 진통제를 써도 통증이 있는 것이, 말기암 환자들이 대부분 뇌에서 그 통증을 관리하는 그 문지방이 높아진 그러한 통증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마약을 들어봐도 그 독한 몰핀 이런 것들을 들어넣어도 굉장히 아파하죠. 저희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나중에는 통증을 아무리 주사를 4시간 2시간마다 약을 주사를 갖다 놔도 계속 아픈 거예요. 24시간 아픈 거예요. 1초도 그치질 않고 아플 때는 병원에서 링겔을 달아서 그 속에다가 몰핀 마약을 넣어가지고 계속 24시간 혈관으로 계속 들어가게 장치를 해주거든요. 말기암 환자들 거의 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하도 아프다 그러니까 건대병원에 가가지고 그것을 해가지고 마약을 24시간 들어가는 게 장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24시간 이제 계속 들어가는, 그래도 아프면 중간에 또 더 몰핀을 갖다가 주사로 놔줘요. 엉덩이에다 놔주고 혈관에다 또 집어넣어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 통증을 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리 국부적으로 들어가서 그거 역할을, 마약을 저기 해도 통증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이 교수님을 어떤 식으로 통증을 관리를 해볼까 그러다가 제가 차츰차츰 이거를 줄여가면서 수술 이용을 했어요. 수파스가 나왔길래 이제 수파스를 사모님한테 전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1mm도 빈틈없이 다 붙여라, 도배를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간호사였는데 제가 하라는 대로 다 도배를 했어요. 발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머리카락 있는데 못했지만 뭐 얼굴까지 뭐 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눈하고 코하고 입하고만 내놓고 그렇게 하고 24시간 뭐 한 6-7시간, 6시간, 뭐 5시간마다 갈았어요. 그러면서 했더니, 그래서 제가 점점 이 마약을 줄여가려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하룻밤에는 이 사모님이 마약을 그냥 끊어야지. 그러고서는 그것을 확 다 끊어버렸어요. 갑자기. 그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갑자기 끊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줄여나가는데 이 사모님이 하려면 천연치료를 제대로 해야지, 이거 다 한꺼번에 끊어버렸어요. 그러고서는 제가 그 이튿날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그 사모님이 그래요. 제가 밤에 죽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것을 마약을 한꺼번에 그냥 다 빼버리고 그냥 도배를 하다시피 그거를 다 붙였으니까 괜찮겠지 하고서 그렇게 하고서 밤새도록 그 마약을 끄는 그 후유증으로, 금단 현상으로, 설사를 물같이 뭐 수십 번을 한 거예요. 20번을 넘게. 갔다 오면 또 가서 설사로 하고, 또 설사하고, 또 설사하고, 뭐 밤새 화장실에 들랑달랑 하다가 밤을 꼬박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그 마약을 그렇게 많이 들어가던 거를 그렇게 끊으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빨리 이렇게 해서 이 마약을 안 쓰고 암이 나야지, 언제까지 마약을 이렇게 고농도를 넣겠느냐고. 그래서 자기가 그냥 다 끊어버리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밤새 그래서 한 2-3일을 고생을 했어요. 설사하고 토하고 뭐 금단 현상이 굉장히 했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그걸 다 끊기는 끊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냥 도배를 하다시피 그렇게 하니까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 어마어마한 마약을 쓰었는데 통증이 없어졌어요. 혈압약하고 천식약을 그냥 끊어버렸는데 괜찮을까요? 혈압 재보셨어요? 지금 계속 재는데 혈압은 정상이에요. 여기서 이런 생활을 하시면은 혈압이나 그런 천식약들은, 천식약은 근본적으로 천식은 물이 부족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혈압약? 혈압약도 그래서 그 기전을 얘기를 하면 그래요. 혈압은 사실은 물이 부족하면 피 양도 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혈관 사이즈가 다 있잖아요, 우리 몸에. 근데 물이 적게 들어가니까 피 양이 줄면서 이 정상적인 혈관의 면적을 꽉 채울 수가 없잖아요. 피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빈 공간이 남게 되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공기가 생겨요. 그러면 공기가 피하고 접하면은 피떡이 돼버려요. 그것이 혈전이라는 거죠. 혈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혈전 약들을 먹는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피의 양이 줄어서 혈관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간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서 그 삐떡을 이룬 거거든요. 그래서 피가 덩어리가 짜잘하게 이런 뇌 실핏줄에 가서 맥히면 그것이 중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고기를 안 먹어도, 고기를 먹는 사람은 물론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쫙 끼죠. 우리가 고기를 뭐 냄비나 솥에다 이렇게 삶으면 쫙 테두리 그 기름이 끼듯이 우리 혈관에 그런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꾸 피가 돌죠. 엄청난 콜레스테롤 기름기를 가지고 돌다가 이게 너무 거룩하니까 피가 이게 순환이 잘 안 돼요. 조그만 적혈구 같은 거 겨우 하나밖에 못 빠져가는 이 머리카락보다 가늘거든요. 실핏줄이. 그런 게 수없이 많은데 그런 데를 통과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해진 피를 걸러내기 위해서 혈관 벽에다가 콜레스테롤 그 나쁜 기름들을 자꾸 문질러 놔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 계속 기름기 갖다 문지르면은 오래된 거는 딱딱하게 굳어서 여기에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 순환이 되거나 무슨 힘을 줘서 물을 이렇게 번쩍 들 때 그런 것들이 똑 떨어져 나와서 그런 데를 막으면 그게 중풍이 되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혈관이 지금 콜레스테롤로 다 이렇게 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수 생각하면 돼요. 호수에 뭐가 자꾸 끼어 있다면은 그게 나중에는 통과가 안 되잖아요. 물이 통과가 안 나가잖아요. 낙엽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꾸 갖다가 이제 문질러 놓는 거예요. 벽에다가 혈관 벽에다. 그러면 그것이 경화증이라는 거예요. 동맥 경화증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혈관이 동맥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아침, 점심, 저녁 뭐 햄에다가 소세지에다가 뭐 우유에다가 그렇게 먹으니까 이 혈관 주사를 놓을 수가 없어요. 나무대 가지가 들어있는 것 같이 딱딱해요. 그래서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런 혈관들은 막혀도 우리 생명에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 말단, 실핏줄 뭐 한두 개, 몇 개 막혀봤자 그건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부족하고 기름기는 들어오지. 그러면서 이 혈액이 줄어서 공간은 채울 수가 없지. 그러면 그러한 가스락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서 피떡이 생기니까 그것이 바로 혈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혈전을 녹이기 위해서 혈전 약을 먹이는 거예요. 와파린이나 코마딘, 뭐 헤파린 이런 것들을 주입하죠. 솔잎이 아무래도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약초에서 골든실 얘기 많이 들었죠. 골든실 같은 것도 피를 그렇게 정화시켜주는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골든실을 많이 먹으면은 살이 빠져요. 장기간 일정한 양을 계속 장기간 먹으면 우리 몸에 이 지방 세포를 분해해서 그게 녹여주기 때문에 살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당뇨, 채식하는 사람들은 피가 워낙에 깨끗하니까 그걸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항생제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 감기 들었다든가 그럴 때는 그런 거를 드셔도 되는데 뭐 계속 장기간 그런 거 먹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제가 그걸 좀 먹게 해요. 당뇨를 떨어뜨리고 혈당을 떨어뜨려주고 피를 정화시켜요. 그래서 장기간 골든실을 장복하신 분들은 이게 살이 많이 빠져요. 지방세포를 자꾸. 그래서 너무 마른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 거는 안 좋아요. 살이 너무 빠져버리니까. 그리고 그러면 그 골든실 같은 거는 하루에 몇 알씩 먹어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환자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소화 안 되는 때 감기 들었을 때 뭐 피를 정말 너무 암 환자들 너무 염증도 심하고 뭐 이랬을 때 이제 먹을 수 있게 그걸 주는데 그 사람 체중에 따라서 거기인데 뭐 보통 2캡슐씩 하루에 한두 번 먹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이제 소화가 안 될 때 먹어도 좋고 이제 감기가 들어서 목이 아프다, 염증이 어디 있다 그럴 때 항생제로 하루에 2개씩 뭐 한 2번 이렇게 해서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체중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힘이 없어요.
그리고 막 배고프고 저혈당에 오고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막 토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토하고. 물을 먹으면 전혀 소화가 안 돼요. 이게 그냥 막 위로 올라와요. 아, 크림이 나면서 예. 그리고 그 가루가 다 위로 올라온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특이한 체질로 그것들이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주 작게 조금만 먹든지 뭐 다른 것들 이용해도 되죠. 에키네시아도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 그 문제가 있다 싶으면 다른 걸로 바꾸고. 캡슐을 먹는데도 캡슐이 그 위에서 녹으면서 이게 막 이게 막 속이 막 너무 막 그냥 타는 것처럼 부대끼는 거예요. 그러면 막 속에서 막 이게 그 가루가 위로 나와요. 입으로. 그러면 예, 그걸 너무 한꺼번에 먹지 마시고 문제는 어떤 때 캡슐에 있어요. 캡슐도 빼고 먹는데 예, 캡슐 쏟아서 물에 타서 요즘에 나오는 캡슐이 쌀로 된 캡슐이 있고 식물성 캡슐이 있는데 대부분 한 99%는 동물성에서 온 캡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캡슐이 돼지 껍질, 돼지 족발 이런 데서 그 우뭇같이 생긴 것을 말려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대부분 캡슐을 버리고 먹으라고 그러고 지금 그런 저기가 있고 꼭 먹어야 된다면 끓여서 물로 차로 마셔도 되는데 너무 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복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뭐 그렇게 이유 없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다든가 정말 나는 고기 먹고 뭐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피가 너무 더럽고 피가 좀 정화돼야 되겠다. 그리고 뭐 소환, 감기 때 예, 그런 때 좀 위험하죠. 쓴 김계란 먹는 방법은 찐 호박잎 그런 데다가 이렇게 호박잎을 쪄가지고요. 거기에 야간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먹이더라고. 얼마 애들이 안 먹으니까. 뭐 노인들도 쓰고 그런 베터벨이니까 애플 소스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서 먹이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홍보 같은 거 그게 쓰니까 해서 그냥 물 하고. 예, 그래서 이 고혈압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단 혈관들이 다 닫혀요. 아주 가는 실핏줄 같은 것이 다 닫히다가 나중엔 조금 더 큰 것이 닫혀버려요. 왜냐하면 예, 공간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예, 이것들이 다 닫혀야지 예, 중요 장기에다가 예, 그 피를 공급해주고 중요 장기는 뇌, 간, 심장, 폐 예, 이런 것, 콩팥 이런 것이 중요 장기에다가 다 이 수분을 그쪽에다 보내줘야 돼요. 폐나 간이나 뇌, 특히 뇌는 그렇습니다. 85%, 1%만 모자라도 골이 아프기 시작해요. 골이 아픈 이유가 뭐 혈당이 막 떨어졌을 때 머리가 아플 수 있고 소금이 부족해서 아플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물이 부족해요. 가장 물이 부족한 것은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입이 마르고 입술이 마르고 예, 발꿈치 이런 데가 터지고 그런 장기, 발꿈치 장기라든가 입 같은 데는 중요 장기가 아니죠. 예, 이것은 다 말라 비틀어져도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 데서 물을 다 빼다가 중요 장기에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도 예, 점점 다 작은 것부터 중요하지 않은 그 혈관부터 닫혀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뇌에서 심장에게 명령을 해요. 아, 지금 저쪽 끝에 있는 실핏줄들이 다 닫혀가지고 거기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주변의 세포에 영양 공급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거기까지 세게 품어서 예, 그 닫혀있는 혈관을 열을 정도로 세게 뿜어라. 그래야 그 주변 세포들이 거기서 영양 공급을 받고 산소 공급을 받아서 안 죽으니까 그렇게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게 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고혈압인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이라는 것은 예, 혈압은 예, 심장에서 뿜어나오는 그 카르디악 아웃풋 플러스 예, 이 말초 혈관, 예, 말초 혈관들에서 이렇게 저항하는 힘을 더한 것이 혈압이에요. 그래서 말초 혈관이 닫혀 있으니까 얼만큼 세게 뿜어야 그 말초 혈관들을 뚫으면서 열으면서 가겠어요. 그 압력이 세야죠. 압력이 슬쩍 하면 요만큼밖에 안 나가죠. 그러나 세게 품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얼만큼 피가 모자라느냐, 물이 수분이 얼만큼 부족하냐에 따라서 엄청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신장이 나쁠 때도 굉장히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혈압이 오르고, 그 다음에 갑상선에 문제가 있을 때도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 가장 많은 원인은 뭐 거의 제 생각에 70~80%의 이유는, 물론 신장도 근본은 물이 부족해서 신장이 나빠졌고, 신장이 나빠지니까 혈압이 올라갔고, 갑상선 문제도 스트레스와 영양 불균형과 물 부족이고, 신장이 나빠진 이유도 그건데, 사람들은 신장이 나빠졌으니까 물을 먹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근본은 문제가 물 때문에 온 문제니까 물을 조심스럽게 먹으면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물을 먹지 말라니까 계속 물은 적게 들어가고 신장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혈압은 혈압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이니까, 혈압약을 먹이니까, 혈압약이 무슨 역할을 해주는 혈압약이냐면, 옛날엔 이뇨제를 썼어요. 이뇨제를 쓰니까 소금도 빠져나가고 물도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소변을 자주 보러 다니니까 귀찮고, 그러면서 맥이 쭉 빠져버리니까 옛날 약은 이뇨제들을 많이 썼어요, 혈압약에. 그러다가 요즘에 그게 아니고 심박수를 줄여주자. 그래서 심박수를 줄여주는 그런 약을 쓰고, 그 다음에는 콜레스테롤로 지금 혈관이 딱딱이 굳어가지고 신축성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여기 만져보세요. 혈관이 말랑말랑한 분들은 콜레스테롤이 별로 안 껴있는데, 이것이 딱딱한 분들은 그만큼 혈관이 굳어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해서 혈관이 탁탁 불그러지면 물이 충분히 있는데, 물을 안 마신 사람들은 혈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운동을 안 한 분들은 혈관이 아주 얇고, 주사를 놓으려면 너무 힘들어서 시퍼렇게 멍들어가면 온데 찌르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은 물도 부족하고 운동을 안 해가지고 혈관이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압은 그런 관계로 혈압도 나빠졌고 콩팥도 나빠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가 모자라서 신장에 피순환이 안 되면, 그래서 피가 걸러져서 나오는 것이 소변이잖아요. 그래서 시간당 30cc가 안 모아지고,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소변을 안 보아요. 이 노인들 보면은. 그런 분들은 신장이 망가져요. 근데 그 정도는 낮아도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신장에 그 혈액순환이 덜 되고 나면은 신장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식초를 많이 먹은 사람들, 식초가 완전히 발효식품으로 굉장히 산성식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엄청나게, 우리 몸은 약 알칼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산성식품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우리 몸이 75%가 물이잖아요. 뇌는 85%가 물인데, 혈관에 지금 영양으로 흡수돼서 들어온 것이 너무 양념이 진하고 기름기가 많고, 고기나 뭐 백미밥, 뭐 흰떡, 흰국수, 뭐 만두 이런 것들을 먹고 나면 엄청나게 이 산성에 피로돼 버려요. 그러면 이 산성을 약 알칼리성으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뭘로 돌릴 수 있겠어요? 물은 안 들어오지. 맨 커피만 들어오고 술이나 들으면서, 커피나 술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몸에서 더 수분을 빼나가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시면 커피 한 잔 이상이 나가버려요, 소변으로. 술 마시는 사람 화장실 자주 드나들죠? 뭐냐면 그만큼 소변을 빼나가는 거예요. 수분을 몸에서. 그러니까 몸이 계속 탈수에 들어가면서 계속 들어오는 음식은 산성이니까 이 산성을 해석시켜서라도 약 알칼리성으로 돌려줘야 되니까, 그것을 다른 세포에서 물을 빼다가 이것을 해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하게 양념 많은 음식 먹지 마라, 뭐 식초 먹지 마라, 미원 이런 거 먹지 말라면,
근데 사람들이 그 이유를 몰라요. 아, 그거 뭐 너무 맵고 짜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몸이 너무 진하게 그 피가 진해지면은 도저히 이 몸이 자꾸 산성으로 기울어지고 이런 이 상처를 내버려요. 빙초산의 세포가 돼서 이 화상을 입듯이 우리 몸에 그러한 일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혈관도 망가져요. 그 산성에. 계속 순환하면서 혈관을 자꾸 이렇게 건드리고 자극한단 말이에요. 그 산성들이. 그리고 콜레스테롤들이 자꾸 이렇게 붙어 있고 이 문질러 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이 물이 필요하니까 뭐예요? 그 애뉴리즘이라고 혈관이 풍선같이 이렇게 푹 불어난 거 있죠. 혈관들이 이렇게 MRI 찍어보면 혈관들이 풍선같이 이렇게 불어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왜냐하면은 엄청나게 너무 피가 진하니까 다른 데서 빨리 물을 끌어다가 하려고 불어나 버리는 거예요. 전립선이 자꾸 커지잖아요. 요즘에 흡초라고 마시기 위한 100년 흡초라고 해가지고 마시기 위한 흡초가 그 초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피를 맑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없앤다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그거 계속 꾸준히 마시고 있어요. 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것보다 이 천연에서 그렇게 좀 인정된 것들을 식물이나 이런 데서 얻는 것들은 그렇게 독하고 해독을 크게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름이 있고 괜찮다는 것은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풍선같이 불어나는 것들은 물 부족이니까 압력이 너무 세게 이 고혈압이 이렇게 오면서 이 혈관들이 이 압력 때문에 이렇게 풍선같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터지고 그러면은 그 중풍이 오고 그런 현상들이 올 수 있죠. 그러면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우리가 동물성에서 온 기름을 우리는 콜레스테롤이고 채소에는 없어요. 그러나 채식을 계속 했는데도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우리 몸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왜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생산을 많이 해내요. 그 기전은 왜 그러느냐면 보세요. 우리가 계속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은 계속 물 소모가 엄청나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물이 굉장히 줄어나가니까 몸에서 생각하기는 아, 이 사람이 물이 이게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막 얼도 나고 땀도 나고 이러잖아요. 그런 현상 때문에 수분이 너무 많이 뺏기니까 몸에서 생각하기를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내서 이게 기름이잖아요. 만들어서 그 방수 종이들 보셨죠? 방수 입힌 종이들. 그러면 그것에다가 뭘 이렇게 덮어놓으면은 수분이 증발이 안 되잖아요. 음식도 방수 그 종이로 덮어놓으면 수분이 증발이 안 되듯이 그런 기름을 세포 이런 데다가 끼워 넣어야지 기름을 만들어서라도 세포에다가 이걸 껴서 방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세포에서 수분이 나가지 못하게. 천식이 바로 그런 작용입니다. 천식이 있으면 물이 적으니까 이 기관지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히스타민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나와요. 물이 딱 부족하게 되면 먼저 아, 탈수구나. 그러는데 뭔가 한두 가지 빠지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선지자께서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10중 8구는 좋아질 것이고 우리가 천연적인 이런 방법으로 할 때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결과를 줄 것이다. 그런 약속들이 수없이 많죠. 근데 왜 그런 초자연적인 결과를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뭔가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운동을 한다고 해도 그냥 이제 이렇게 평행동 이렇게 시설 해놓고 그거 붙잡고 서 있는 거 또 이렇게 코끼리라고 그러나 신발
그래서 운동 그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많이 충분히 하는 건 본인은 충분히 하다 그랬는데도 네. 그래도 뭐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 예, 저기에 맞게 예, 그런 거 조정하시고 예, 영양을 잘. 근데 이제 예, 여러 가지 뭐 이제 그렇게 계시니까 예,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저에게 주님의 놀라운 건강의 원칙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배울 때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이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